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축대가 무너지려면 소 안에 얼어있던 그 축대 속에 얼음들이 하나 둘씩 녹으면서 작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설이 가까이 오면서 점점 축대가 더 가까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대설보다 소설이 더 춥습니다. 이제 소설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설은 1월 20일이 되는데 그날은 기축일입니다. 축대가 완전히 단단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구멍이 뚫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날은 대통령 지지도가 최하 50%가 넘어가면 지금 이재명의 저는 지금도 초상집인데 닭배닥이 놓친 쫓다가 닭배닥이 쫓다가 놓친 개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밤잠을 못 자겠습니까? 사면 초가에 빠져 있다. 그래서 닭배닥이 쫓다 놓친 개꼴 신세가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이 세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에게는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전용기, 박찬대, 정청래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쪽에 화염병을 던진 이런 뜻이 여기 뭡니까?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을 지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 자들 입장에서는 관을 들고 나와라, 장갑차를 띄우라, 헬기를 띄우라, 드론을 띄우라, 카톡을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1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휴대폰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10대, 20대는 전부 패턴이니까 그려져 있거나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 휴대폰을 뺏어서 조사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초등학생이나 지금 중등학생들에게는 뭡니까? 사형보다 더 겁나는 그런 현실들을 이 자들은 백주대낮에 휴대폰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들이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도 추미애가 효녀 노릇을 했듯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높인 데는 이 세 효자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효자 위에는 또 아버지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를 덜먹이지 못하니까 밑에 세 자식을 오히려 버리니 많으니 오히려 뭡니까? 지금 토사구팽시키니 많으니 누구를 토사구팽시킬까? 전용기를 할까? 박찬대를 할까? 정책대를 할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 명을 내줘야만이 이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겠는데 지금 누구를 하나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누굴 토사구팽할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용기는 카톡 검열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뭡니까? 20대 이대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휴대폰 보는 겁니다. 내 휴대폰에는 모든 사생활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는 뭡니까? 단톡도 있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여러 가지 정치 얘기도 있을 거고 연애 얘기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엄마 아버지도 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끼리 아버지 술 많이 마신다고 흉 볼 수도 있고 어머니 흉 볼 수도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데 그 언론을 다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거는 몇 세기의 공산국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처럼 휴대폰을 뺏어서 마음껏 조사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종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하는 짓거리를 이 국회의원 자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이쪽에 뭡니까? 우파 쪽에 완전히 불을 지펴주고 거기에다가 중간층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불을 지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남 이대녀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이재명이라는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효자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불효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불효자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옛날에 신라 경동왕 때 얘기죠. 효불효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 포항 지역에 칠성천이라고 있는데 거기 뭡니까 어머니가 밤마다 외간 남자를 만나라. 이 거랑이라 그럽니다. 칠성천이 좀 좁은 그런 강인데 그 강을 치마를 둥둥 긋고 밤마다 그 강을 넘어가니 그 외아들이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어머니 모르게 칠성천에 돌다리를 놓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가 이렇게 돌다리를 놔는지 감사하게 하면서 밤마다 그 돌다리를 넘어서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갔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배경이 유학자들이 유교 사상이 있는 그런 시대에 유학자들이 이것은 불효자다 얘기를 했고 또한 민초들은 국민들은 어머님에 대한 효심으로 봐서는 효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불효자라는 말이 나왔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자, 우리 쪽에 이 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이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뭡니까? 효자가 되는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효자인 줄 알았는데 불효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효자를 만들어 준 것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했는 게 뭡니까? 감사원장 공석,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국방부 장관 공석,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방송통신위원장 공석, 서울지검장 공석,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공석, 서울중앙지검 반배부 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첩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정보사령관 공석, 뭡니까? 그 다음 방첩사 1처장 공석, 방첩사 수사단장 공석, 그죠? 이렇게 또 뭡니까? 헬기를 띄운다, 드론을 띄운다, 장갑차를 가라, 크레인을 갖고 가라, 이런 모든 것들이 관을 들고 나와라. 관을 들고 나온다는 건 뭡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 관으로 넣어서 오겠다는 이런 말이 발상입니까? 이런 발상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을 탄압시키게 만들고 10대, 20대 그 휴대폰을 검열하게 한다니까 10대, 20대들이 이제 지금 공간에 다 한남동으로 뭉치고 뭡니까? 광화문으로는 오는 겁니다. 내 휴대폰은 정말 뺏기기 싫은 겁니다. 10대들은 누가 그렇습니까? 엄마, 아버지도 지금 우리 자식들 휴대폰 절대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생활이고 내가 놓은 자식도 절대 휴대폰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큰일 나죠. 감히 어디 아버지가 나의 휴대폰을 봐? 엄마가 내 딸 휴대폰을 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도 지금 패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잃어버릴까봐. 그렇지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릴까 해서 패턴이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도 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서 함부로 노출시키기 싫은 겁니다. 하물며 10대 20대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하루 왼종일 지금 TV 보는 사람보다 휴대폰 보는 사람이 더 많고 눈만 뜨면 휴대폰, 자다가 깨어나도 유튜브 보는 시대에 휴대폰을 뺏어서 보겠다. 이것은 정말 뭡니까? 이 기름을 확 붓는 그런 어떤 발상이 되어서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게 되는 이런 이자들이 바로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효녀 노릇을 해서 윤 대통령을 시대적으로 불러냈고 국민이 불러냈고 이런 시대를 만들듯이 이 자들이 지금 대타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가만히 있던 용을 끼우기 시작했는데 그 용이 바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도 대통령 하겠다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분명히 사과를 했고 내 노선을 분명히 밝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돈을 받아서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뭐 계엄을 했을 때도 그 장관들이 일어서서 고개를 조아리고 90도 절할 때 꼿꼿이 앉아서 나는 그 계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내 주장을 내세운 이런 분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노선들 한 번도 대통령 해보겠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지금 이 노선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20일이 넘어가면은 30%대 다시 주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장관이 30% 넘고 지금 이정명이는 박스권에 갇혀서 30% 지지면면하면 이제 1대1 구도가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구도가 아니고 이재명과 김문수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이재명이 껄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다른 자들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발언권이 많은 저는 그러나 여기서 더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결국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불효자가 나올까 더 걱정입니다. 워낙에 이 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재명이 하나에서 입을 무서워서 겁내서 그런지 꼼짝도 못하고 잘 따르는데 여기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철새 정치인이 많고 생활고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활 정치인은 그 뭡니까? 요리부터 저리부터 간에부터 설계에 붙었다. 이런 자들이 뭡니까? 생활 정치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참 그죠? 이 생활고 정치인들이 많으면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 정치는 항상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고 큰 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3선인데 5선이 국회의원들 우리 이름도 성자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은 너무나 많고
어느 지역에서 나온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쪽에 어떤 몇몇 사람은 정청래 마포, 저도 마포에 가본 적도 없죠. 마포를 아듯이 이자들이 이쪽 패에서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자들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늘 바른 소리,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른 소리, 터지는 소리 막 질러대니까 이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포인지 어디 오산인지 옛날에 안민석이 오산인지 저도 오산 가본 적도 없지만 오산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나온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어디서 나온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대구 경북에 그냥 깃발 꽂으면 되는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나머지는 이름 성자도 모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윤상현 의원이 인천 쪽에 나왔구나. 인천 어디는 저는 잘 모릅니다. 결국 이분이 대통령을 찾아가고 총대를 메고 추운 그 겨울의 소환에 국민들을 만나 악수하고 같이 하면서 이분이 인천에서 나왔구나. 이 정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색깔이 필요하고 자기의 줏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는 야망과 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활비처럼 그죠? 한 달에 1,000몇 백만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 민폐가 되는 겁니다. 빨리 도시락 사서 집으로 가시가 다른 분을 세워줘야만이 그 자리가 영원히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습니다. 지금은 자청용 500호가 이미 경호처가 자청이고 그 공간을 지키는 분들이 그저 500호가 되는데 이분들이 가장 싫어한 건 남주작 북현모가 나온 걸 싫어합니다. 자, 남주작이 이미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한 번도 그저 대선 반열에 오른 적도 없고 전혀 얘기한 적도 없고 이번 또 한 번도 하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국민이 불어내고 시대가 불어내서 이분은 한마디도 하고 있는데 연세도 적은 연세가 아닙니다. 이미 75세에 된 이런 연세의 그 노장을 어찌 보면 옛날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진짜 닮은 분이 이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을 불러내서 이재명이 1대1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권좌는 굉장히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총뿌리는 한쪽으로 겨눠야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겨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가 흩어지겠죠.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씹어댔는데 이제는 김문수 장관과 씹어 양쪽으로 파가 날라지는 거죠. 나눠지니까 결국은 나눠지는 쪽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는 전열을 가두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전열을 가두고 한 몸이 돼서 싸우는데 여기는 두 쪽으로 갈라져야 되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188명에 더하기 해서 200명 정도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끼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끼리 해서 200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쪽수가 많은데 여기 이제는 두 사람이 되면 30%와 60% 대통령 다음 지지자 30%가 나오게 되면 이자들은 양쪽을 나눠져서 200명이 결국 100명이 되면 결국 국민의힘 108명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정해집니다. 이 구도를 이재명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거꾸로운 현실이 나에게 지금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통령 지지율이고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이 이자들에게는 굉장히 패착이 되고 지지멀멸하게 되고 자중질환을 하게 되고 이제는 토사구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자를 누구를 자를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사구팽을 해야만이 이 무서운 태평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또 화염병을 바로 던지게 만든 그런 기름을 부었는 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혜택을 이렇게 또 만들어준 것이 이분들의 마지막 패착이 된다. 이렇게 해서 김문수 장관을 불러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60%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분들은 현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현타가 왔는 그 또 원인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 지원금입니다. 자, 3년 이상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거주하기 전에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결혼 비용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하고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 전형해주고 휴대폰 통신비 지원해주고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해주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해주고 육아보육 지원금 보조 25만에서 45만원 지원해주고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해주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 지원해주고 출산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해주고 자, 학습지 지원해주고 고액 등록금 장학금 비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고 기숙사도 우선 배정해주고 은행 예금 우대 금리도 적용해주고 대출 이자 감면해주고 외국한 수험금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부동산 규제 면제해주고 1가구 2주택 3주택 제한 없고 대출 제한 없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해주고 이자들은 대출도 한도가 없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도 없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제한이 없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네들은 뭔가 천국에 왔습니까? 중국인들이 이 제주도를 다 사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까? 결국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사버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작은 나라에 결국 삼면이 바다인데 땅덩이는 조금 하는데 중국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부동산이 나중에 폭등을 하게 되는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중국의 쇠쇠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이걸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회 공간 앞에 밤새 지금 비닐 한 장으로 덮어씌고 커피 한 잔으로 김밥 한 줄로 밤새 지금 몸을 녹이면서 한산도가 이소신님이 한산도를 지키듯이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큰 칼은 없지 않습니까? 큰 총을 차고 그 뭡니까 경호처장님 경호원들이 밤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소환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중도파를 다 일구게 되고 이분들이 화염병을 던지듯이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들이 이런 뭡니까? 29명을 집에 보내거나 깜빵에 보내는 거, 그죠? 그 모든 지금 뭡니까? 국방장관들 이런 차관들이 지금 다 대행을 얘들이 하고 싶은 건 전부 대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 마비가 되고 뭡니까? 결국은 예산 삭감을 다해서 나라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서 혼비백산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현재 꼴이 닭배닥이 쫓다가 놓친 개꼴이 되고 있습니다. 팔공쌤입니다.